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오후 2시 되겠네요. 지난주까지 시황을 얼추 해드리고, 매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고점에 대한 이야기는 좀 청산이 지금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수는 눌림목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39만 원이었고, 2차 목표가 50만 원이었는데, 사실 9만 얼마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보고, 만약에 저 밑에 우리 26만원, 7만원대 매수를 잡았던 분들은 우리가 그때 30% 물량만 잡아놓으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서 만약에 청산했다면 다시 그만큼 잡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또. 왜냐면 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팔았던 것만 다시 사두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 뉴스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지금 갓비트 어플을 쓰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어디죠? 뭐 광고하는 건 아닌데 암호화폐 뉴스라는 그냥 홈페이지를 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뭐 뉴스 같은 관심 있으신 거 보시면 되겠고, 너무 많은 뉴스를 보겠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팩트인지 찌라시인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체크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어거 V2 릴리즈 했답니다. 그죠? 이렇게 뭐 해결이 돼서, 그래서 어거가 많이 올라갔었고, 뭐 전반적으로 알트코인들에 대한 호재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차트를 보면서 알트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 결과론적으로 뉴스를 살펴보니 에이다 뭐 하드포크 이야기도 좀 있고, 뭐 이더리움 다시 뭐 테스트 이런 것도 좀 있고, 어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우리가 파동이 좋은 흐름으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제일 좀 여러분이 초보분들이 접근하기 제일 좋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스카 개발자 잠적, 코인 가격이 200만에서 4만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대부분 다 이래요. 그래, 여러분들이 코인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저도 뭐 코인, 이 블록체인 시장이 점점 커지고 파이가 커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도 해드리고 있지만, 뭐 주식보다 오히려 코인을 더 메인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래서 뭐 어쨌든 냉정하게 좀 보시면서 어쨌든 차트적인 그런 그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자, 뭐 인도 재무부 암호화폐 금지 법안 정부 승인 대기 중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라는 거 옛날부터 얘기 나오던 거네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그죠? 공포 탐욕치 75, 극단적 탐욕에서 탐욕으로 바뀌었다. 자, 극단적 탐욕, 아주 버블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양봉이 터졌을 때, 저는 물량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친구와 대기를 뭐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보여주기 좀 그렇고, 사적인 거라서, 일부 물량을 많이 줄였었죠. 사실 뭐 저점부터 올라간 그 비율 따지면 사실 그 100%를 다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50% 2배에 가깝게 올라갔거든요. 7, 80% 정도 올라갔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금 대비는 한 25%, 30% 정도밖에 못 먹었습니다. 원금 대비는. 근데 이게 비중을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고, 그게 이제 어쨌든 하락은 완전히 피했고, 다시 지금 어떠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을 또 이렇게 분할 매수, 1차 분할 매수 걸어놓고 있는 상태예요. 밑으로 빠져, 이렇게 한 번 정도의 더 여력이 있다면 거기에 좀 매수 베팅을 좀 하고, 로스컷을 설정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죠. 거기서 또 한 번 이탈이 나온다면, 시장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바뀌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유효한 상태고, 추세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뭐 쭉쭉쭉쭉 언제 갑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일단 1500, 1400 정도에서 지금 조정이 맞는 상태인데, 1300 정도에서는 일단 털어달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목표치가, 그리고 이더리움 39만원에서 1차적으로 정리하고, 지금 다시 매수를 할지 말지를 노리셔야 되는 단계예요. 1차 분할 매수는 걸어두시고 좀 조용히 계시는 정도, 그 정도 제일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트코인 숏은 바보 같은 짓이다. 네. 지금은 숏을 칠 단계는 아닙니다. 제가 비트를 딱 사가지고 한 20만원 먹고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제가 1차 분할 매수가 다시 그 부분을 다시 오바이트 해냈기 때문에, 오바이트까지는 아니고 한 뭐 치킨 몇 마리 정도, 두세 마리 정도를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1차 분할 매수가. 어쨌든 그 뭐라고 할까, 그 먹고 숏은 그때 한번 숏을 한번 노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올라가길래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리고 현금화 시키고 기다렸죠. 그죠? 다시 조정이 나와줘가지고 지금 다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 정도 얘기가 되겠죠. 이더리움 상당히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카르다노 나쁘지 않고, 그죠? 자, 비트코인 급상승이 아니라 알트코인 더 올랐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더리움 더 많이 올 거라고. 이더리움 좋다고, 이더리움 사라고, 이더리움 제일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이더리움은 아직도 괜찮긴 하지만, 사실 50만원을 도달하는 입장에서 이더리움은 일단 조금 쉬었다가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겠죠. 에이다가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자, 차트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장이었어요. 상당히 좋았던 시장이고, 특히나 비트코인 흐름 같은 경우도 우리가 1300만원 장대까지 일단 우리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죠? 여 구간에서 이제 노려야 된다. 왜냐하면 주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것이고,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고, 여기서 거래가 살짝 도르면서 일단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10에서의 시그널을 줬다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론도 좋습니다만은, 여기서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많이 노려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습관이 이런 데서 자꾸 노리려고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선을 긋고 이걸 돌파하는 시점에서, 그죠? 이런 하락하는 추세를 보통 네 번째 돌파하면 돌파를 합니다. 주로 하니까 이때 다이버넌스가 들어오는 걸 노리시면 좋습니다. 네, 그때 손절을 거시고요. 이게 승률이 높아요. 이럴 때 사는 것보다. 보통 우리 엘리어트 파동론 3파의 법칙에 있어서 3파는 원하는 기다리던 조정 따윈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간에서도 사실 조정 얘기하면서 막 못 먹으셨잖아. 우리가 여기서 잡았거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 다 정리하러 말씀드렸고, 일단 고점 신호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알트 노리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비트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 비트랑 이더였죠. 비트랑 이더, 그리고 이더리움이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더리움 사세요라고 말은 못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목표치를 1300만원 정도를 얘기를 했었는데, 1300만원 또 별건 아니죠.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고점 영역대를 의미를 하는 거고, 살짝 더 왔다 갔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추세가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그러면 이게 주봉이니까 여기서 꿀렁꿀렁 하다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정도 느낌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확률이 조금 높아져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추세가 나중에 끼워질 때는 여러분들은 물량을 조금 줄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이 추세가 끼워질 때는 요 그림을 일단 머릿속에 한번 넣어 두시고, 제가 인버스를 노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버스가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요 메스도 이게 좀 생각이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방을 만들면서 여기서 횡보를 쳐도 좋고, 어쨌든 나중에 이 구간은 또 강한 매수 자리로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 정도 볼까? 이 정도는 보면 좀 그렇게 했다, 그치? 어쨌든 장기로는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강하다. 그리고 이 구간 1600, 1700을 한 번에 뚫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크게 바라본다면
크게 바라본다면 또 이 정도의 이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던 이 포인트들, 네, 그죠? 이런 포인트들 살짝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느낌, 그죠? 이런 정도. 아니 뭐 한 번 더 이렇게 가도 좋고 상관없겠죠, 그죠? 요 나중에 이렇게 거래가 또 수렴되는 그런 거래 강세가 나오다가 또 돌파하는 순간 또 따라 붙으시면 되지 않겠나. 한동안은 조금 심심한 그런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태고요.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따져올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뭐 자 이렇게 그려놓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을 좀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4시간 차트를 좀 켜보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 뭔가 살짝 들어왔거든요. 자, 반등이라는 1차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1차 반등. 그래서 이게 나스닥 차트에 이런 느낌을 많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올렸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현재 이 빠졌던 흐름이 아주 그 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긴 했지만 이게 그냥 쭉 아래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물량을 좀 뺏기 위해 놀래키기 위한 그런 모습이 좀 강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횡보를 치다가 요렇게 움직이는 경우 1번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깨져는 괜찮다 라는 상태고, 일단은 저는 여기 내려가면 매수를 들어갈 겁니다. 저는 여긴 매수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정도 사이니까 매수 들어갈 것이고, 완전히 고점을 때리면 그죠? 이 구간에 다시 매수를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을 때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 1차, 2차 해서 여기는 풀매수 땡길 겁니다. 만약 고점을 때린다면. 요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뭐 비중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나리오 인마가 짜고 있는지는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 고점 근처에 살짝 넘어간 흐름에 저점을 이탈한다면 저는 여기는 풀매수 때릴 겁니다. 이 구간은 시대의 30% 정도만 운용을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쫄보라서. 네, 하지만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풀매수 땡길 거고, 그냥 여기서 그냥 가주면 지금 체결되어 있는 시드만 가지고 또 올라가겠지, 그죠? 여기서 이렇게 눌림목 이 구간이 시대 30%까지. 지금은 제가 돈이 늘었으니까 그걸 또 원금으로 계산하면 사실 20% 채 안 되는 금액을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늘었기 때문에 그게 전금보다 많이 늘었잖아요. 복리로 계산을 하면 많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요런 지금 현재 좀 채워놨고,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면 가서 요 구간에서 30% 정도, 많게는 50%까지 보고 타이밍 노리면 사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탈시켜준다면 여기서는 이제 시대 100%를 다 투입해버릴 겁니다. 풀시드 박아버릴 거라고. 그리고 그냥 이탈된다면 그냥 조금 지켜보다가 반등이 털고 나오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상을 높게 생각하는 건 좀 거점 근처를 한번 때려주는 거림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리면 제일 로스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가든 뭐 이렇게 가든 어쨌든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노려보세요 혹은 이제 위험합니다 이런 말씀 그때 가서 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1차적인 분할 매수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포인트다. 우리가 몽방에서 제가 그거를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그 이더리움을 조금 많이 가면서 사실 체결이 조금 애매할 것 같더라고. 금액대가 그림으로 그렸던 게. 어쨌든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공부방 이제 그 방송에서는 제가 이 구간에 매수 걸어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지금 현재 요가 체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추세가 그냥 벌떡 살아 있고요. 살아있는 상태고, 거래가 들어와서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과열권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95% 확률로 되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은 두 가지겠죠. 팔아놓고 그냥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뭐 엘리어트 파동론을 대입을 해서 목표치 설정을 하거나, 그리고 요거랑 1대1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잘라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행보를 치다가 오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A, B, C로 빠져서 여기 자리 막는. 그래서 이 구간은 아주 강력한 매수자리가 될 겁니다.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상관은 없어요. 이 구간은 아주 강력한 매수자리가 될 겁니다. 이게 깨어지지 않는 한은 말이요.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올 겨울이나 내년쯤 해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년 여름 정도에 다 털고 나가시면 깔끔하게 해먹고 나가는 게 아닌가
일단 큰 그림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파동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보신다면 약간 여기서부터도 매수를 노력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큰 흐름입니다. 그죠?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여기서 충분히 어느 정도 흐름을 반등 한 번 더 들어 올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70한 5만원, 70만원 정도 제가 볼게요. 제가 눈진장으로 보다 보니까 눈대중으로 보다 보니 정확히 그 파트가 좀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매수를 노리라고 말하기 무서운 게 손절이 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 더 작은 흐름을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편하게 매수하세요, 풀면서 땡기세요 라는 말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 동반분들이 해나셔야 돼요. 자, 저기 한스님의 시황으로 39만원이 39만원에 일단 이게 매도가 됐었어야 됐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기다렸다가 4시간 1시간 차트였나? 4시간 차트였나? 이 구간에서 제가 팔았던 거에 30%를 다시 채워두세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 더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 구간 조금 불안하거든. 그리고 여기 매수 깔아놓으라 그랬다고. 이 금액쯤 됩니다. 이 금액쯤 깔아놓으라 그랬다고. 그러면 이게 체결됐을까 말았을까 몰라. 하지만 이게 왔다면 여러분들 또 수익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수익을 또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거 비트도 안 타친다고 20만원 번다고 라이트코인 종목을 말했네. 라이트코인 밑에 리모 걸어놓은 게 체결한 그거 취소시켰더라고.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그게 다 업인 거 다음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 어쨌든 그런 모습 되겠고, 이도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흘려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 끝 어딘가에서 추세를 잡아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더리움 로스커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그죠? 여기 로스커스 들어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편하게 리더를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이 구간이 남아있으니까, 가더라도 이게 남아있으니까 좀 찝찝하고, 단타를 치시는 분들도 요거에서 노리시는 게 맞습니다. 안 오면 만다라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저고점 때리면 여기서는 또 강력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겠지. 어쨌든 저는 이더도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풀면서 땡길래요? 이거 각오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매수 땡기는 상관없지만 20% 정도 조정은 감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드려왔잖아. 그래서 여기서 털렸으면 바보라는 거지. 이건 감수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언제든지 사도 되지만 24%에 대한 손절은 그 하락은 내가 감수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미 20% 왔다 가버렸잖아. 그죠? 딱 20% 아닙니까? 지금 이게 58만원, 49만원. 그러니까 49만원에서 39만원. 딱 20%네. 그쵸? 견적은 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방도 계시지만 뭐 여러분들이 차트쟁이를 찾아가면서 예상하고 점쟁이를 찾아다니세요. 점쟁이 맞춰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짜고 있던 시나리오의 적중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시나리오 몇 개를 짜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결정짓는 거, 판단하는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좀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이제는 확률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못한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확률이 90% 이상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방송에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렇게 다 말씀드린 거고, BT까지 이 구간에서는 확률이 뭐 반반밖에 안 돼요. 그 치킨인데 치킨 반반 치킨 이런 거잖아요. 짜장면 아니 짬뽕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거야. 하지만 산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아까 비트코인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갈 확률을 높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물리식 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견적을 짜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물반 고기 반이죠, 사실은.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자꾸 해점 짜증나지만 여러분들 좀 단지 들어주시고, 이게 맞췄다라는 걸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텔라를 노리실 때가 이럴 때가 아니라 여기였다고요. 제가 이걸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공방 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거 좀 무시할게요. 적당히. 여기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요 캔들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죠? 반등이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점 정도까지만 일단 바라보자 그랬는데 여기 좀 살짝 뚫었습니다. 한국 차트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볼린저 밴드는 돌아 내려갔고 여기는 일단은 위험한 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어찌되었건 여기도 자리를 잡고 다시 움직여 줄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런 데서 지금 또 다시 매수 우위 지역이에요. 그죠? 웃기죠? 헷갈려 죽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추세선이든 어쨌든 뭐 저항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나오는 시그널을 잡으시면 된다는 거. 단순하거든.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스텔라도 일단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애매하고, 즉 다이버전스 좀 애매하게 걸리고 있고 지금 거리 터졌는데 이게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쨌든 스텔라도 일단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주봉 클래스에서 이 구간은 있죠.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맘 놓고 모아 나가도 될 구간이긴 해요. 맘 놓고. 다만 이게 깨지면 조금 곤란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위로 갈 가능성이 높게 생각을 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친구 같거든요, 이 친구가. 네. 주봉 이렇게 이쁘게 등장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그럼 이 종목 최소한 2억에서 3봉 정도 나와야 돼. 더 빠질 거라. 그러면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계셔야 돼요, 텔라도. 근데 이제 작은 매수 포인트들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주봉급 클래스를 보신다면 언제든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또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이게 깨지겠죠. 그럼 이거 깨지면 손절하면 된다고. 그럼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이거 깨지면 내가 70% 손실인데 이거 어떡하노? 그런 생각 머릿속에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 시장을 안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일단 한동안 안 보겠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일단 횡보 자리 잡고 있고, 아주 130원 정도에서 한번 노려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고격적으로 보더라도 130원, 102원 정도인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 트레이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주봉 트레이드를 진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이런 자리를 준다면 그때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 이런 자리를 했었나 합니다. 이렇게 잘하는 건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적 소비중으로만 합니다. 적게 벌면 어때요? 그죠? 나는 많이 버는 것보다 잃는 게 더 싫거든. 단돈 10만원에도 손해보기 싫거든요. 언제든지 벌 수 있으니까. 퀀텀도 말씀드렸죠. 희망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이제는 퀀텀도 이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제가 퀀텀 하도 욕을 많이 했었는데 퀀텀도 이제는 또 퀀텀 물리신 분들 2만원 3만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법 좋은 흐름이니까 희망을 좀 가지셔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고, 저는 주봉 월봉이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이라서 큰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어차피 상방이 우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이게 꺾이면 이제 끝이 날 수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장기적으로라도 살아있는 종목은 일단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리플은 잘 모르겠고요. 이더리움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 최대 목표치 여기로 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랄까? 이런 식으로 소설 한번 그려보지 희망회로. 그죠? 이게 희망회로거든요. 희망회로. 그리고는 여기서는 다 죽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스케일이 크죠? 2022년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못 뚫습니다. 여기를 뚫어가야만 잘 뚫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을 제가 좀 모스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쓸데없는 이야기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많아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 되시라고 하는 말씀 좀 끄적여 봤습니다. 끄적여 봤고, 비트코인 단기 흐름 이런 데서 물리면 가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따라 붙지 말라고.
타겟가요, 타겟가. 그리고 이 흐름조차도 아마 이런 식으로 움직일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수렴 형태를 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렴 혹은 플랫. 정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수렴 혹은 플랫. 알아두신 분 알아두실 수 있고. 그죠? 타락에 대한 이 제그의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 자리에 오신다면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 그때는 왜 손절 여기 잡히겠지? 여기 준다면 편하게 노려보시고, 아니면 이 구간에서 글쎄 어쨌든 자리 좀 잡고 횡보를 좀 치다가 지금 당장 등락보다는 일단 횡보를 좀 치다가 정고점 살려준다면, 근처까지 온다면 이제 이 흐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여기서 대응을 해나가고, 여기는 이제 손절까지 잡고 짧은 손절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더운 날씨, 그리고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물놀이 잘하시고 재난방송 귀 기울이시면서 항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